이게 위증교사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기본이 그 양형 기준에 따를 때 대법원에서 그 일반 판사들한테 위증교사죄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형을 때려라 5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 당신이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갖다가 보는데 그 사건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범위는 레인지는 이만큼부터 이만큼이다. 그 기본형이 얼마냐면 6개월. 최소한 위증했으면은 6개월의 징역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뭐 이것저것 사정을 보는데 기본적인 것 중에 조금 뭐 그냥 그 참작할 사항이 있고 그러면 6개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중에 조금 뭐 더 나쁘다 싶으면 1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판사가 알아서 그 양형을 갖다가 해라, 형을 선고해라. 이게 위증교사죄고요. 그 다음에 가중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그 형을 선고하라. 이렇게 대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중 요소거든요. 가중 요소가 첫 번째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위증죄가 있을 때 그 위증과 관련해 가지고 위증한 사람이 있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증은 그 스스로 위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뭐 그 오지랖이 넓다고 다른 사람 재판에 그냥 그 자기가 그냥 손들고 찾아가가지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서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증과 관련해가지고는 웬만해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위증 범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김진성 씨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가 되셨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저분 보니까 대통령감이야. 저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저 양반 이제 형사처벌 받아가지고 경기도 지사직 박탈되고 피선거권 날아가지 않도록 내가 먼저 가가지고 위증을 해줘야 되겠어. 그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먼저 이재명 대표와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김진성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김진성 씨가 그때 누구랑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까? 김인섭하고 같이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한 발을 갖다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말을 갖다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 재판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김진성 씨한테 밑밥을 좀 깔아놨을 거고 드디어 이제 기어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중 요소가 이런 거예요. 어떤 가중 요소냐? 그 위증 교사죄가 본 범죄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받는 범죄는 위증교사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중요소에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요소다라고 양형 기준에 나와 있다니까요. 양형 기준에 위증보다도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더 그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단순히 위증을 교사한 것뿐만 아니 뭐 친구 사이에서도 위증 교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오히려 부하 직원이 선배한테 그 부장님 저희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제발 한 번만 위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장이 그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뭐 내 밑에 있는 애고 그다음에 불쌍하다 그러면서 위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증보다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시 말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위증을 당하는 사람의 지위가 낮고 위아래 수직적인 격차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과장인데 그런데 갑자기 임원이 딱 부르더니 정 과장 일로 와봐. 나 이러이러한 재판에 들어가 있는데 네가 좀 거짓말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중돼가지고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위증교사죄의 그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중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진성 씨가 그때 그 재판정 나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왔겠지. 이재명 대표의 그때 혐의가 4개였는데 3개는 무죄고 딱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벌금 300만 원이 때려졌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금 300만 원이 때려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과와 관련된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형님 뭐 강제 입원하느니 마느니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형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도 뭐 형이 좀 뭐 정신적으로 멘탈이 좀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집안 문제니까 뭐 알아서 했겠지. 이런 정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300만 원을 갖다가 때렸던 건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은 뭐냐면은 전과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과가 4개가 있는 겁니다. 별이 4개예요. 그거 포스타예요, 포스타. 그런데 요번에 제가 경기도 살아요. 경기도지사를 뽑는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사람이 전과가 4개래. 그중에 음주운전도 있고 막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은 그게 검사 자격을 사칭해. 아니 그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검사를 갖다가 사칭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조금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밑에 보면은 이재명 그 후보가 밑에다 이렇게 막 써놨어요. 나 억울하다. 내가 사칭한 거 아니고 PD가 사칭했는데 그걸 나한테 덮어 씌웠다.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래 설마 그러면 그렇겠지. 설마 변호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검사를 갖다가 사칭했겠어. 그냥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못 뭘 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검사 자격 사칭한 거는요.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때 그냥 뭐 소극적으로 무죄가 나온 것처럼 300만 원짜리 그거는 뭐였습니까? 형님 뭐 강제 입원 어쩌겠죠. 그러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얼떨결에 그냥 소극적으로 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었느냐? 나는 전과가 있기는 있는데 억울하다. 이거를 갖다가 아예 문서화 해가지고 자기의 거기에다가 원래 이제 뭐 국회의원이든 뭐 도지사든 뭐 이렇게 입후보 하면 전과 조회가 딱 나오잖아요. 나 억울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활자화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장 들어갈 때나 명부 받아봤을 때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적극적인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진성 씨의 그러한 게 없었으면 그러면은 김진성 씨의 그 위증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 지사직을 최소한 한 500만 원 정도 벌금 나왔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구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은 나오지 않았을까? 형님 자격 사칭한 거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얼떨결에 뭐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가지고도 고등법원에서 300만 원 이거 땅 쳤는데 자기가 이렇게 글까지 써가지고 막 변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거보단 더 거짓말의 강도가 심한 거지. 그런데 그 사안 자체가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왜 무죄가 나왔습니까?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있었던 김병량 시장 편에서 가방 들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그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모함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억울하면 뭐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뭐 이 정도까지 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라고 1심부터 2심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다 그냥 쪼르륵 다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중 요소인데 이게 뭐냐면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위증교사죄가 가중돼 가지고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중됐을 때 10개월부터 3년이니까 36개월이에요. 그러면은 10개월부터 36개월이니까 46개월이네. 평균이 2년이네. 그러니까 가중 요소일 때는 최소한 최소한 징역 10개월이고요.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법원의 그 양형 기준에 따를 때 3년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 잡아도 징역 2년 정도는 때려야 된다. 이게 지금 양형 기준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뭘 했냐면은 오늘 이제 빨리 또 그 30분만 하고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뭘 할까 하다가 그래야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쭉 그 사례 같은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쭉 띄워봐 주세요, PD님. 위증교사 해가지고 그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여러분 저도 사실 거짓말 많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거짓말하는 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 범죄가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 형사처벌을 갖다 받든지 재판을 받든지 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위증교사 피고인 법정 구속된 경우가 언제냐면은 제주지법 이게 몇 년도냐?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제주지법 형사 1단독의 김동현 판사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갖다가 많이 했냐면은 이 김동현이 그 김동현인가? 그렇잖아요. 제주지법의 형사 1단독의 김동현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로 그 기소된 그 피고인이 27살짜리인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그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위증을 갖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 제가 잘렸지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건이 위증한 사건이 어디서 위증을 한 거냐? 민사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안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역이 몇 개월 나왔다? 6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위증 교사의 그 양형 기준은 기본이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6개월이고 그 기본이 6개월부터 1년 6개월인데 저 사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사사건. 민사사건이 중요합니까? 형사사건이 중요합니까? 민사사건. 그다음에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어. 그러니까 민사사건이고 판결에 영향을 안 미쳤는데도 징역 6개월을 갖다가 때리고 법정 구속했다. 누가? 김동현 판사가. 근데 김동현 판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필을 나와 있는 사람들 제가 다 봤는데 이 김동현 판사가 지금 김동현 판사인지 다른 김동현 판사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프로필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주도에서 근무한 그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름을 잘못 썼나 어쨌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주지법에서 이렇게 민사사건 재판에 영향이 없는 여기에 대해서도 6개월 법정 구속했다. 다음 케이스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2022년 사건이에요. 2022년 재작년 사건 원주인데 그런데 보면은 맥주병을 들어서 주점 업주를 내리치려고 한 특수폭행죄의 처벌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갖다가 그 교사했던 사람이 법정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60대인데 60대면 요즘은 이렇게 노인 취급도 못 받죠. 어쨌든 60대 장년이신데 이 양반이 열 받았나 봐. 자기가 맥주병 들어가지고 호프집인지 어딘지 업주를 내리치려 한 거예요. 내리쳤으면 큰일 났겠지. 내리치려 하다가 그냥 마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 60대가 다른 사람한테 나 그런 거 보지 못했다고 그 다음에 폭행 피해도 없었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 증언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그 60대가 어떻게 됐다? 그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실형. 그러니까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18개월이니까 그러니까 평균하면은 기본형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저 판사는 저기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거 봐가지고 그 위증교사 해가지고 다른 사건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2001년도 사건이니까 조금 옛날 사건이긴 한데 사건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변호사가 증인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허위 증언을 시켰어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위증을 교사했다. 이거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갖다 때리고 법정 구속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사무장들도 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들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위증죄는 기본적으로 법에는 징역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런 식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냐면은 안산시장인가 저 양반이 안산시장일 거예요. 박주원 전 시장.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은 이거는 올해 6월달 사건이네. 2024년 6월 17일이니까 며칠 되지 않았어요. 며칠 안산시장 맞을 거예요. 그 박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산시장이었는데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갖다 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니까 안산시장이 높은 거 아닙니까?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출직에 있는 안산시장도 자기 사기 사건에 위증 교사했다라고 해가지고 징역 10개월을 갖다가 선고했다. 이거는 그 위증교사죄 가중하면은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이 뭐 시장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뭐 나름 높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위증 교사를 해? 이건 가중 사유다. 근데 가중 사유 중에서 그래도 좀 뭐 그러니까 10개월만 때린다. 어쨌든 법정 구속했다. 그 다음 사안을 갖다가 또 볼게요. 그 다음에 군대 후임을 때려서 이게 몇 년도 사건이더라? 군대 후임을 때려 이것도 최근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은 무죄했지만 위증교사죄로 법정 구속됐다. 그러니까 그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인데 야 징역 1년이면 대학생이 1년 동안 깜빵 가는 거야. 그럼 군대 다시 간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A 씨는 지난해 2월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피해자인 군대 후임 B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교사했다. 그랬는데 이 위증교사가 밝혀지니까 어떻게 됐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다. 기본형의 중간이 징역 1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케이스 이게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게 그러니까 이게 2024년 4월 16일이니까 올해 최근에 저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 그렇죠. 그다음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은 왜 이렇게 증거 조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증 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김용 재판에도 위증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용 재판 관련해가지고 무슨 알리바이 같은 거 조작하고 무슨 상권회 무슨 거기 무슨 회장인가 뭔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난 것처럼 그때 이제 김용이 남욱한테 돈 받고 막 그럴 때 그때 그 알리바이가 따로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알리바이 조작하다가 딱 걸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위증 교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 재판 위증 교사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구속 기소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판결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아직 판결이 안 나왔겠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고 영장실질심사 통해 가지고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범죄가 뭐다? 위증교사다. 그러니까 위증교사죄는 양형 기준에 따를 때도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다른 사건들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폭행죄를 갖다가 저질렀는데 아니면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증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도 아닌 민사 사건에서 그다음 판사가 맨날 속습니까? 판사가 속는 경우 별로 없어요. 판사가 딱 보면은 관심법 같은 게 판사님들한테 있어가지고 야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밥만 먹고 이 짓만 하는 사람인데 사람
사람 속을 갖다가 그 심리를 모를까? 내가 범죄자들 심리 모를 것 같아?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밥만 먹고 재판만 하는 사람인데 원고 피고가 어떤 생각하는지 증거 자료 같은 거 쫙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판사가 속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판사를 갖다가 속였을 경우는 극히 그냥 판사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재판하다 보면요, 원고는 원고한테 유리한 자료 내는 거고 피고는 피고한테 유리한 자료 내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유리한 자료 이쪽에 유리한 자료 이걸 갖다가 판사는 다 보고 그 중에서 뭐가 맞는지 취사 선택해가지고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오판하면 그게 판사입니까? 오판사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판사입니까? 오판사지.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자존심 강하단 말이에요. 본인이 똑똑하고 내가 선언하는 게 법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후배가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형 내가 선언한 게 법이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법전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분쟁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규정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되는 건데 뭐 민법 1조부터 뭐 천몇백 조까지 다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내 사건에 적용이 돼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분쟁에서 이겨야지. 소송에서 이겨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걸 갖다가 선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선언하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이런 법전에 있는 게 이게 법이 아니라고요. 판사가 그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는 뭐다? 그 구속영장 기각이다. 그거 법이잖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김우수 부장판사가 조국 대표 보고 조국은 징역 2년 땅땅 그 조국 얼굴이 그냥 노래졌겠지. 근데 법정 구속은 아니야. 그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 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컨대 조국 무죄 그러면 말이 되느냐 열 받는다 와 막 이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고 기각, 피고인 조국은 징역 2년, 법정 구속 또는 대법원은요 법정 구속 잘 안 시키고 법정 구속 시킬 때도 있는데 그걸 줘요. 말미를 줘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날 징역 2년 선고 딱 하면 그래도 주말은 가족하고 같이 보내라. 그런 다음에 월요일 날 그 깜빵 들어가라. 도망가면 잡아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가 강한데 그런데 나를 속였어. 변호사는 속아도 돼요. 저 많이 속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기도 당한 적 있다고. 우리 엄마 알면 안 되는데 저 사기도 당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 귀가 얇단 말이에요. 제 귀 보세요. 얇게 생겼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속는 거야. 병가지 상사인데 판사님을 감히 속여? 이거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열 받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를 속여가지고 위증의 목적은 뭡니까? 위증의 목적은 판사를 속이는 거예요. 판사를 속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위증의 목적을 달성하면 가중 요소 해가지고 더 엄하게 때려라. 이게 위증교사죄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양형 기준의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찾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반신욕할 때 이렇게 자세 이렇게 불량하게 이렇게 욕조에 이렇게 딱 하면서 핸드폰 이렇게 딱 들고 그러면서 구글 해가지고 위증교사 법정 구속 딱 8글자 치니까 쭈루룩 다 나오더만. 법정 구속 되게 많아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성실하게 제대로 했으면은 위증교사죄 관련된 판례를 갖다 막 찾아봤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구글에다가 위증교사 법정 구속 8글자만 쳐도 8자만 쳐도 지금 본 것과 같이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사례들보다 더 죄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가 봤을 때 훨씬 나쁜데. 왜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 그래가지고 유죄가 무죄가 됐어. 유전 무죄가 아니고 위증 위증 유죄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 위증 무죄 정상적인 사람 유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더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기서 일반적 판사님들이 단순히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유죄가 무죄가 됐네, 그러니까 나쁘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재판 결과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유죄가 무죄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죄가 나왔으면 그 즉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되는 즉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박탈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살리려고, 경기도지사직을 살리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관련된 이 사건에서, 이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지난번에 항소심은 3개월 만에 끝나지 못하고 3개월에다가 열을 더 끌었어요. 100일. 그 정도는 뭐 그냥 오케이 받을 만한 거리에 들어간 거지.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3개월 만에 안 끝나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끌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내가 논리를 만들 수 있겠어. 거짓말인데 이건 소극적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인데 허위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까지 있었으면 김진성이 위증하지 않아 가지고 검사 자격 사칭 전과가 이게 거짓말이라고가 딱 그랬으면, 제가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막 헤드가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해도 두 손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 이것까지는 어떻게 논리를 갖다가 궤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대법관님들 내가 설득을 해보겠어. 근데 이것까지 하니까 못해. 이것까지 하니까 못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방위 출신이지만 전투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군장 딱 메고 거기에다가 M60 사수였어요. 제가 전투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M60이 10.432kg인데 배낭 위에다가 10.432kg를 갖다 딱 하고 그냥 꾸역꾸역 힘들어도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만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하나만 더 얹으면 이게 1kg밖에 안 돼도, 500g밖에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다리가 푹 꺾이는 거 아닙니까? 나 못 걷겠어.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성의 위증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권순일 대법관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법리에 밝은 그러한 권순일 대법관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일 뿐만 아니고, 그 결과 경기도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지사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이 경기도지사에 남아 있었으니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카드 보여드려야지. 법인 카드를 막 쓴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김동연 지사가 법인카드를 막 쓰겠습니까? 이재명 같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해서 됐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법인카드 막 쓰는 거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니까 배소연 불러가지고 우리 마누라, 그 다음에 조명희 씨 불러가지고 배소연 밑에서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가 사모님한테 배소연 씨 같은 배소연 투 조명연 투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남는 차 없어? 제네시스 G90 G80 이런 거 없어? 붙여주고, 김동연 지사가 그럽니까? 경기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법인카드 막 써제끼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은 엄하게 세금이 그냥 줄줄줄 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증이 간단한 것 같아도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요. 이 위증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민사소송에서 1억 물어줘야 될 거 안 물어주고 1억 인마이 포켓 했습니까? 1억 이익 받습니까? 그 정도로 끝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제주지법에 있던 김동연 판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제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쨌든 김동연 부장판사가
심지를 딱 가지고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단순한 위증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판사면 판사답게, 판사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나 판사야. 판사가 자존심이 있어야지. 판사가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뭐 판사가 뭐 강규태 부장판사처럼 뭐 다 동기긴 한데 뭐 내가 바빠가지고 바쁘긴 뭐가 바빠. 그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뭐 한글도 못 읽나? 어쨌든 그 김동연 부장판사님은 저보다 어려요. 제가 사법시험 늦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연수원 동기인데 근데 저보다 그 고대법대 나오셨어.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고 그 다음에 저보다 공부 잘했으니까 판사했겠지. 그다음에 어쨌든 훌륭한 분이에요.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이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저 그 김동연 부장판사 응원하고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김동연 부장판사 존경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법전만 보세요. 이 법전에 그 규정을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제발 양형 기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 양형 기준 보고 그 양형 기준에 그 기준에 맞게 판결 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재판을 1년 끌었어요. 이 재판이 작년 10월에 기소가 된 거야. 김동연 같이 머리가 좋고 김동연 같이 똑똑한 사람이 1년씩이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볼만한 사건이 아니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도 3개월이면 저 판결 냈을 것 같은데 나도 3개월이면 할 거를 김동연이가 뭐 1년이나 끄나? 전 어쨌든 그거는 더 좋은 판결을 내기 위한 그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제 말씀을 갖다가 마치고요.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